안녕하세요. 저는 12년째 병원 마케팅을 하고 있는 김세희라고 합니다. 제가 한 8년 정도 광고 대행사를 다니다가 그 이후에 10년 정도 치과 내부에서 병원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대행사에 있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내부에서 이제 병원 마케팅을 하면서 했던 경험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보통 개원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개원 초기에 병원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실 때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내가 직접 내부에서 병원 마케팅을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혹시 법적으로,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의료광고법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되시다 보니까 그냥 외주에 맡기고 대행사에 맡기고 본인은 이제 신경을 안 쓰셨으면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요즘 같은 경우는 병원도 경쟁이 워낙 심하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외주를 맡겨놓는다 그래서 그게 답이 되지 않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제가 한 12년 정도 노려본 결과 그걸로는 어렵기 때문에 병원 내부에서도 충분히 마케팅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병원 내부에서 마케팅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세 가지는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세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로 저작권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랑 초상권 문제, 그리고 의료광고법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법적 문제만 잘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시면 내부에서도 병원 마케팅이 충분히 가능하세요. 일단 첫째로 저작권 문제 같은 경우는 남의 어떤 저작물을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데, 병원에서 가장 써서 문제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미지, 전후 사진 같은 이미지나 누군가의 이제 얼굴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쓰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처음에 운영하신다고 생각하면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사진을 찾아서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세요. 누군가가 촬영한 저작물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되시고요. 또 하나는 연예인 사진. 저 아시는 병원 같은 경우 연예인 사진 잘못 써서 그러니까 모델비 3천만 원 물어주는 것도 몇 년 전에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타 의료기관 사진 같은 경우도 절대 쓰시면 안 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이 이렇게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데 병원 로고가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썼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절대 쓰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찍은 전후 사진이 아니면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것도 몇 년 전에 제가 다른 병원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A라는 병원이 제가 그 시장 조사하려고 사이트에 딱 들어갔더니 팝업창이 뜨더라고요. 팝업창에 저희가 B 병원의 사진을 갖다 썼다. 너무너무 죄송하다. 그쪽 병원에서 그래도 저희를 용서해줘서 감사하다라는 그 공고문을 거의 한 달 가까이 사이트에다 올려놓은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절대 남의 사진은 쓰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사진은 촬영해서 쓰시던가 아니면 유료 사진을 구매해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랑 초상권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변호사님을 만나서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치과 같은 경우는 초상권 문제가 별로 발생을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 치아만 봐가지고는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의료 과목 같은 경우는 신경 쓰셔야겠죠. 얼굴을 알아볼 수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쓰셔야 되시고요. 환자의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꼭 쓰실 때는 익명, 가명 처리하셔서 아무리 환자분한테 동의를 받아서 써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더라도 절대 이름이 같이 딸려서 올라가지 않게 하셔야 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사고를 쳤던 적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는 다행히 이제 동생이었어요. 남동생 이름이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이름인데, 제가 이제 동생이고 가족이다 보니까 긴장감이 풀렸겠죠? 그래서 걔 이름으로 이제 사진을 저장을 하고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썼더니, 이제 본인이 자기 이름을 김땡땡 하고 치니까 그 치아 사진이 이제 덜컥하고 첫 페이지 이미지로 뜨더래요. 그리고 제발 좀 지워달라는 얘기를 들어서 지운 적이 있었고, 또 한 번 그거는 이제 가족이니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운 사례였는데, 그 후에 직원이 똑같은 실수를 한 번 더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환자분한테 싹싹 빌고 사과드리고 사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만 해도 거의 8년 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용서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사진 같은 경우 그 저장하실 때 직원분들 보고 절대 환자 이름으로 저장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게 제 경험상 가장 안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료광고법. 이게 의료법 5장이나 시행령 23조에 가면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다음번에 기회를 갖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할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게 3가지 정도는 꼭 조심하셔야 된다. 일단 첫째로는 의료인망을 광고할 수 있으세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경험담, 뭐 후기 이런 거 환자분이 작성을 하시면 그건 불법이에요. 우리가 쓴 모든 광고물에는 이 땡땡땡 병원에 어떤 원장이 하는 광고라는 게 명확하게 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의료인이 아닌 그 이외의 방법으로 뭔가 묘하게 야리꾸리하게 병원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 하면 그거는 의료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시고요. 그 이외에 이제 의료광고법 그 제5장에 가서 보면 금지 내용, 뭐 금지 표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뭐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되게 쉽게 이해를 항상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병원이 있는 건물에 딸려 들어와서 그 집에서 뭐 이런저런 내용의 광고를 한다. 근데 내가 보기에 기분이 나쁘다. 그럼 그건 금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대략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뭐 비교를 한다든가 날 비방을 한다든가 뭐 있지도 않은 뭐 의료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럴만한 거는 다 금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큰 의미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현재 2022년 지금 제가 5월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해에 따라서 조금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전 심의를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현재 2022년 이 상황에서는 광고는 무조건 사전 심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블로그를 뭐 사전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작물 이외에 매체를 통해서 고객한테 전달할 때 이 전달 비용을 내는 경우에는 광고 사전 심의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병원을 개원을 하시는 시즌이고 내가 내부에서 직접 어느 정도의 마케팅이나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렇게 3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고, 직원분들이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실수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을 만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서로 회의를 해서 문제되지 않을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만든 후에 광고 집행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의료광고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